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엘립소미터. 이게 아주 얇은 막, 그러니까 방막 측정에 왜 그렇게 특별히 뛰어난지에 대한 건데요. 사실 이렇게 얇은데 이게 측정이 되나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는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원리가 뭔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생각하면 뭐 반사계나 AFM, SEM 같은 다른 장비들은 좀 두꺼운 걸 잘 잴 것 같은데 엘립소미터는 오히려 반대라고 하니까 왜 그런 걸까요? 자료 보면 그 장비들은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반사계 같은 경우는 빛의 색이, 그러니까 밝기가 얼마나 변했나 이걸 보거든요. 아, 색이요? 네. 근데 막이 너무 얇아지면 그 반사되는 빛의 양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신호랑 노이즈 구분이 좀 어렵게 되죠. 그렇군요. 변화가 너무 작아서. 네, 그리고 뭐 AFM 같은 경우는 표면이 얼마나 울퉁불퉁한지 그 형상은 잘 보는데 막이 투명하면 그 속의 두께는 알 수가 없고요. SEM은 시료를 이렇게 딱 잘라서 단면을 봐야 하잖아요. 근데 나노미터 이하로 내려가면 그 두께를 정확히 재는 게 이게 좀 쉽지 않습니다. 정량화가 어려워요. 아, 단면을 봐야 하는군요. SEM은. 그렇다면 엘립소미터는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여기서부터 되게 흥미로워지는데? 네, 핵심은 그거예요. 빛의 세기가 아니라 위상 변화를 측정한다는 점입니다. 위상 변화요? 네, 그러면서 위상차, 델타라고 부릅니다. 랑 진폭비, 프사이라고 불러요. 이게 변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빛의 세기, 양이 아니라 그 빛의 뭐랄까 성질, 그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본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위상차 델타랑 진폭비, 프사이 값이 막 두께가 정말 조금만 변해도 예를 들어 0.1 나노미터요. 0.1 나노미터요? 와. 네, 그게 1옹스트럼 수준인데 원자 한두 개 정도 두께거든요. 그 정도만 달라져도 이 값들이 민감하게 확 바뀐다는 거예요. 0.1 나노미터 변화까지 감지한다고요? 진짜 대단하네요. 이게 근데 실제 환경 노이즈나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그 정도 정밀도가 가능한 건가요? 물론 이제 아주 정밀한 광학 부품들이랑 또 측정된 데이터를 해석하는 좋은 모델링 소프트웨어가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원리적으로 가능한 이유가 위상차가 만들어내는 결과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요. 여러 경로를 거쳐서 타이밍이 달라진, 그러니까 위상이 변한 빛들이 다시 합쳐질 때요. 얘네들이 서로 간섭 현상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반사돼 나오는 빛의 편광 상태가 변하게 돼요. 엘립소미터는 바로 이 최종 반사광의 편광 상태 변화, 이걸 아주 정밀하게 측정하는 장비예요. 아주 얇은 막이라도 이 어긋남이랑 비율 변화는 확실히 만들어내거든요. 엘립소미터는 그걸 딱 잡아내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그 자료에 나온 것처럼 자연산화막, SiO2, 한 1.5에서 2나노미터 정도 되는 거나 이런 극히 얇은 막들, 그런 것까지 볼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엘립소미터는 단순히 그 두께 재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빛이 그 물질을 통과하고 반사되면서 겪는 그 전체 상호작용을 모델링해서 분석하거든요. 그래서 물질 고유의 광학적 특성, 그러니까 굴절률 N 이랑 흡수 계수 K라고 하는 값까지 같이 얻어낼 수 있습니다. 굴절률 N이랑 흡수 계수 K요. 와, 단순히 두께만 아는 게 아니라 물질의 특성까지 알 수 있다는 거네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거군요. 네, 바로 그 점이죠. 단순히 얼마나 높이 쌓였냐 이게 아니라 빛이 그 물질이랑 상호작용하면서 위상이 얼마나 어떻게 변했나 이걸 보는 거니까요. 그럼 NK 값을 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다른 장비들이랑 비교했을 때 실질적인 차이가 뭘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데요. N이랑 K 값을 알면 이 방막이 대략 어떤 물질인지, 뭐 밀도는 어떤지, 아니면 뭐 화학적 조성이나 결정 상태가 좀 변했는지 이런 것까지 추측해 볼 수 있게 돼요. 와, 그러니까 단순히 얼마나 두껍게 쌓였나를 넘어서 어떤 상태로 쌓여 있나 이걸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두께만 알아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정보들이에요. 이야, 정말 강력한 분석법이네요. 정리해보면 다른 장비들이 주로 표면의 높이나 형태 뭐 이런 걸 본다면 엘립소미터는 빛이 물질이랑 상호작용하면서 겪는 그 편광 상태의 변화라는 훨씬 미묘한 현상을 포착하는 거군요. 네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두께는 물론이고 물질 자체의 특성까지 파악한다. 그래서 오히려
아주 얇을수록 그 진가가 발휘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정확해요. 그래서 1나노미터 이하, 정말 옹스트롬 단위의 초방막 분석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엘립소미터가 가장 정밀하고 신뢰도 높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정리를 좀 해보면 엘립소미터는 빛의 세기가 아닌 편광 상태의 변화, 즉 위상차 델타와 진폭비 푸사이를 측정하기 때문에 나노미터 이하의 아주 얇은 방막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두께, D뿐만 아니라 물질의 광학상수, NK까지 동시에 알아낼 수 있다는 거네요. 반사율만 보는 장비와는 정말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초방막 분석에는 정말 필수적인 정비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외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위상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단순히 두께를 재는 것보다 물질에 대해 훨씬 깊은 이해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다른 현상들 속에서도 그냥 겉으로 보이는 크기나 양, 이런 현상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상호작용이나 관계의 변화 같은 것에 좀 더 주목해보면 어떨까?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어떤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